사실 뭐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 일요일이 어찌 보면 좀 느닷없이 우원식 의장께서 개헌 이슈를 꺼내시면서 사실은 지금 해야 될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란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내란을 마무리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저희 뭐 방송 시간도 제한이 있고 개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일요일 날 이거 기사 쓰셨죠?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출입이라서 국힘은 반응 뭐 이런 그러니까 네, 반응이 네. 어땠어요? 국힘에서 막 만세였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이죠. 왜냐면 국민의힘은 그 환영하는 입장인데 그 지도부는 우리 또 이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서 대선일에 같이 이제 국민투표 붙이는 방안 추진하겠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는 사실 지금 선거가 사실 불리하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내란 종식이 개헌보다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를 좀 포위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명계도 좀 입장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반 이재명이라는 어떤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선거 전략, 불리한 선거를 좀 돌파해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걸로 보이고요. 그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들이 다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셈법이 다 다르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구도에서 아무래도 좀 당선보다는 다음 판을 보는 의원 뭐 후보들은 조금 더 이번 임기는 좀 줄이고 다음부터 이제 적용하는 그런 안들을 뭐 3+4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당선이 유력하신 뭐 이재명 대표나 뭐 지금 여권에서 가장 뭐 지지율 높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파격적인 주장 내놓으신 분은 홍준표 시장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현행 5년, 그러니까 5년은 하시고 만약에 이제 4년 더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분이 되시면 이제 9년을 하시겠다는 어떤 구상을 밝히는 이제 약간 셈법이 다른 셈법을 좀 계산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나는 그 개헌이란 단어가 그렇게밖에는 작동이 안 되나? 그러니까 몇 더하기 몇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 좋은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우원식 의장이 그런 입장을 뭐 쭉 견지해 오신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가요? 아니 개헌론자시죠. 네. 개헌론자시고 의장님답게 그분이 의장님 되시기 전에도 소위 의회주의자로서의 진면목을 과시한 측면이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 이제 법조계 농담 중에 콩밥을 먹어봐야 깨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아니 우원식 의장님 보고 한 얘기가 네네. 아니고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아까 모두에도 얘기를 했듯이 콩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콩밥 근데 안 먹고 있잖아요. 예. 관저밥 따끈따끈한 관저술을 먹고 있는 거 세금으로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콩밥을 아직 제대로 안 먹어봤어요. 아하. 콩밥 먹으려고 하니까 헌법재판 시작돼가지고 맨날 재판 날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머리 예쁘게 그 디자인 헤어손 받고 또 얼굴도 메이크업도 하고 풀 메이크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콩밥 제대로 자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콩밥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근데 콩밥을 먹어도 재범 3범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십 번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콩밥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콩밥을 먹어보면 조금 반성을 해요. 즉 반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부안해동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12.3 내란이라는 비상계엄을 헌법을 잘못해서 그랬겠습니까? 헌법에 무슨 죄가 있어요. 지멋대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 지멋대로 해석하게 한 데의 원인을 국민의힘이 제공을 한 거예요. 부안해동자들이에요.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선고 날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무슨 뭐 부안해동 했잖아요. 내란 잔불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의 대우각성이 일단 없다. 윤석열의 일단 처절한 반성이 없다. 아까 없을 뿐더러 불복의 선동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 왜? 개헌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3분의 2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3분의 2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우리가 정말 192석의 지난 총선에서의 성공과 승리를 했지만 3분의 2가 못 돼요. 8석이 안 돼요. 탄핵 소추 의결도 한동훈 패거리가 이 패거리라 하면 안 되지 또.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붙었잖아요. 붙어가지고 우리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개헌이라는 거는 국민 통합이에요. 그 자체가 국민 통합이고 과정이 국민 통합인 겁니다. 여야로 나눠져 있는 정치적 정파를 떠나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모아서 하는 것이 개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지금의 시대적 사명, 시대적 이슈, 시대적
어떤 그 철학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뭡니까? 내란으로 잘못된 헌정 질서와 잘못된 질서 여러 가지 그 신호들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파면은 그 정상화에 1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잔부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흐트러진 내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시그널이 전함으로써 저는 30%의 우리 국민들이 막 콘크리트 뭐 극우파에 가담하는 국민들을 보지 않습니다. 예. 한 20% 될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국민 통합의 과제인 개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개헌이라는 이 생명이 시대를 잘못 만났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타이밍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아니, 개헌이라는 것을 뭐 국회의장이 됐건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의회주의자 뭐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그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 등등을 가지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4월 4일 날 파면 그리고 그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일요일 오전에 툭 개헌이라는 말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대선과 그 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 하자. 이 얘기고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어떻게 개헌하자는 얘기는 아직 없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줄 파장을 우원식 의장은 생각지 못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 다 됐어요. 빨리 해주세요. 다 했어요. 파장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본인의 어떤 주관과 철학이 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내란 잔불 제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개헌은 무엇을 동반해야 되냐면 지금 시점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원포인트 개헌이라든지 권력 구조에 대해서 잠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의 혁명으로 표현되는 이 지난해 했던 내란의 진압 과정에서 분출되는 광장에서의 소위 혁명적인 소위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봅니다. 공직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택도 안 되게 스스로 내 비상계엄의 요건들을 스스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군대를 동원했던 것도 그러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고 공직자들 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모 부총리 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거예요. 예. 헌법적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 판단이 나왔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죄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신들을 헌법에 그냥 내란죄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뭐 사후 통고를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도대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그리고 공직사회에서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도 조항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기본권이라는 거 빛의 혁명으로 광장에서 얘기했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저항권과 유사한 구체적인 어떤 기본권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 그런 것도 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 이슈를 민주당 의원들께 여쭤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빠져나가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인 분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뭐 언론지상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거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로 뭔가 국면 전환용으로 너무나 좋은 소재가 등장해 버린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의 뭔가 교통정리랄까요? 뭐 물론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입장을 낸 게 있으시던데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원식 의장이 앞서 말씀하시면 결자 해지를 또 하셔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결자 해지는 이재명 대표께 전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건 뭐 기정사실화되는 거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매우 높고 저는 이번 대선이 그냥 아까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후보와의 경쟁이 아니라 일종의 거국 대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정 하나하나가 나라를 다시 건져 세우는 제가 이재명 대표께도 나라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약 하나하나와 과정 하나하나가 일종의 본인이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겨내는 그것은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지금 대외적인 문제라든지 뭐 안보 외교적인 문제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또 아까 흐트러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또 도닥이는 거 이런 걸 포함해서 헌법적인 질서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광장에서 분출했던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뭐냐라는 거, 그것이 단순한 우리 그냥 기본권의 강화 정도가 아니라 예. 헌법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텐데, 스스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장애물이었던가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개헌이라는 어떤 공약 혹은 그 논의에 여과 없이 투영하는 거, 그렇게 되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걸음 전 잘 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지금 목소리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좀 풀어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요거는 좀 짧게 여쭤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조기 대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선 시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국민의힘은 다들 보니까 당내 경선 흥행될 것 같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대권보단 당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 어때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국민의힘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4월은 진짜 국민의힘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까지 공개적으로 쓰일 정도로 이제 민주당은 사실 정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간이 열린다, 우린 10명 넘고 누가 될지 사실 정말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치열하게 경선을 벌이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흥행을 하고 우리가 또 이제 표를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를 놓고는 난상 토론을 벌여가지고 그걸 이제 재밌게 쇼츠로도 만들어서 또 유통을 하면서 그 이슈를 우리가 선점하겠다, 실제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취재하는 기자한테 물어볼 건 아닌데, 당직자도 아니시고, 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어떤 반성이나 아니면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딱 왔는데, 정작 중요한 지금 찬탄 반탄 나눠서 싸우고 있고, 어떻게 몰아내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고, 윤 전 대통령하고는 지금 관계 단절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르르듯이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 중요한 부분 찬탄 반탄을 이제 아우르는 갈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지금 갑자기 흥행을 얘기하고, 좀 그러니까 반성이 정말 있는 거냐, 자숙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이제 3일간의 자숙 시간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정말 자숙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관계 설정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자연스럽게 뭔가 넘어갔는데, 이게 정말 대선 모드로 자연스럽게 가면서 흥행을 하면 정말 그 중요한 문제들은 덮고 갈 수 있는 것이냐, 이것들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니, 마이너리그에서 5팀이 치열하게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별쇼를 다 한다 그래서 마이너 팀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성적인 지지자분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잘 쓰면 되는 거지 왜 권한을 축소하려고 드느냐 이런 등등의 지금 항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옳은 지적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지금 경쟁은 국민의힘과의 경쟁이 아니라 이 빛의 혁명의 이 광장에서 시작된 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이 변화의 모두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것은 1987년 체제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걸 원포인트 개헌으로 권력 구조만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담대한 저는 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선언이 나오고 나면 또 평가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때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내란 동조했던 세력들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국민의힘은 꾸준히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이 더 옳고, 민주당이 막 줄탄핵을 하고 의회 독재를 했던 그 민주당이 문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냈었던 정치 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결과로 대통령이 파면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에서 큰 비판이 없는 것 같죠? 비판을 할 거리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미몽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마이너리그에서 지네들까지 장기 자랑하는 것이 제일 낫죠. 그래도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다.
아, 이건 제 입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고 선생님, 예, 그건 좀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민몽에서 못 깨어나요. 왜냐하면 역학 구도 자체가 제일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탄핵 소추에 가담했던 소위 한동훈 패거리 의원님들, 예. 패거리라 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그래도 이 파면 정국에서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왜? 윤석열이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 내가 점지한다. 내가 그리고 아스팔트에 내가 그 20% 30% 되는 그 사람들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의 원천이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지금 그 지금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다 쌍권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정확하게 타격을 하면서 니들이 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이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불어넣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무슨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힘의 중심이 어디가 있다는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꾸로 권성동은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없던 걸로 하고 잘해보자 우리끼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영원한 마이너리그를 못 벗어난다. 그거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자기들 유튜브에서는 재밌을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눈에는 전혀 반성이 있지 않은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한 뭐 드라마에 불과한 거죠. 좋습니다. 오늘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라이브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의 첫 방송을 했는데 다뤄야 될 뉴스는 많은데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좀 소개해드리면서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 4시 44분이 됐군요. 예. 방송을 30분이 훨씬 넘었죠. 예,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당장 지금 가장 급한 어떤 그 숙제랄까요?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윤석열 재구속이죠. 재구속? 재구속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그대로 암약이 아니라 명약하고 있는 겁니다. 암약이 아니라 구속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관저에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재구속 분위기가 되면 그거는 자연뽕이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관저에서 나오는 예. 거 가지고 이렇게 그 감사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서 재구속을 하는 그것이 지금 가장 급한 안 일이다. 나오는 것 자체가 퇴거불응죄고 소위 말해서 지금 파면에 대한 불복이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고조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소위 지규현 부장판사님 그러니까 이 증거 인멸이라는 빨리 것은 재구속하십시오.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구속영장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왜 안 나오겠어요? 지규현 부장판사는 인지를 하고 있을까? 왜 안 나오겠어요? 나오게 되면 누군가 들어가서 볼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겠죠. 예. 보면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알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다이브 첫 방송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나라 기자는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뵙도록 하고 뭐 마지막 인사 하실래요? 네. 다음 주에 저 또 나오는 건가요? 네, 저는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부르면 나오는 겁니다. 예. 다음 주에는 혹시 하고. 나오게 되면 나래를 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박범기 의원께서도 이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오늘 뭐 자연뽕이라든지 뭐 짜글라진다든지 저희랑 그 코드가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고현준 선생님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자,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몇 분 더 계십니다. 김영희님도 보내주셨고 서수민님 그리고 이주연님 많은 분들이 지금 슈퍼챗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구독을 새로 눌러달라는 말씀 그리고 이 영상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좋아요 엄지 누르는 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가 데일리 방송으로 매일 3시 반에 방송이 시작되는데 3시 반을 놓칠 수 있으니까 알람 가면 그때 기억하시고 좀 함께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고맙고요. 뉴스다이브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